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꼬리가 깁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주 이제 비가 오고, 이 더운 여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제 추석 때까지는 뜨거운 건 남아있겠습니다만. 자, 보시죠. 계속 가도록 하시죠. 원서 접수는 다들 지나고 계시죠? 예. 자, 오늘 문제집 뒤가, 정비법 뒤가 좀 남아있죠. 문제집으로 169쪽이죠. 문제집 169쪽인데, 내용을 전체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간단히 그냥 기본 책으로 짚고 가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요약집이요. 요약집에 143쪽. 요약집 143쪽에 4장 1절 분양 신청이 있죠. 옆으로 6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검은 건, 다섯 번째 칸에 검은 건. 120채를 짓겠다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고,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 100명, 두 번째 칸 100명이 있으면 분양 신청 받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분양 신청 기간은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사이요.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0명 중에 재개발 80명이 하나씩 80개 신청했습니다. 80개가 뭐고요? 분양 설계인 거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불신청 세 번째 칸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 20명, 90일 안에 돈 줘야죠.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등에 대해서 셋째 줄 분양하지 않기로 결정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44쪽이요. 4장 2절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인가 굵은 1번 양괄 2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전체 120개 조합원 100명 중에서 80개 신청했다가 1번 분양 설계 2-1, 2-2, 2-3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다. 2-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그 다음에 2-2, 2-3 기타 권리가 있고요. 3-1, 3-2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얘는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추산액 4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기가 있습니다. 145쪽에 굵은 2번 작성 기준 양과 1번 기준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이고 한쪽 넘어와서요. 146쪽 양과로 2번 주택 공급 기준 원칙은 한 채이죠. 셋째 줄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어도 한 채 100사람이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입니다. 양과 3번 주택 공급 기준의 예외 5칸이 있죠.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은 한 채. 근데 찌그만 집 60 이하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네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 아니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세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이면 3채까지만. 두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투기과일 주면 한 채. 찌그만 집 한 채 더 얹어준다. 다섯 번째 칸 가로주택 사업은 소규모 사업 3채까지만 받아가시라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한다. 작은 1번 받고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3번 공적 주체 4번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거 사면 됐고요.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148쪽에 4장 3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요건 굵은 1번 나가라 2번 나가라 3번 나가라 굵은 1번 나가라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기존건축물 철거하는데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작은 1번 둘째 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우범지대가 우려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끝나고 밤 12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동의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굵은 3번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149조 5장 1절 정비사업 시행시 조치 표 3칸 두 번째 칸 여섯 번째 사업 소규모 사업은 대상이 아니고 첫 번째 칸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차 정비 등 이주대책 수립해야 된다. 세 번째 칸 주택 문제로 공적 성격이 센 2가지에 대해서 임시 거주 상응하는 조치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국가 지방 땅 쓸 때 공짜로 쓰고 공단체 개인 땅 쓸 때 돈 내고 쓴다가 있죠. 다음 넘어가세요. 150조 굵은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 때에는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 굵은 4번 계약 해지 정비사업
전면 철거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타 권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증금 돌리도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우선 갚아주고 나중에 소유자에게 부상하고 압류하고 저당권으로 간다. 5장 2절 권리 이전,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소유권 이전, 기타 권리의 이전, 새 아파트 옷 2개 넘겨준다고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언제요? 고시한 날 밤 12시죠. 공사 완료가 있으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새 지적도 만들고 관리총 계획 정한사항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확인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위해서 고시한다.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소유권 취득하고 기타 권리 자동방으로 가서 달라붙고 또 지체 없이 등기해야 된다. 다음 쪽이요. 152조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종전 가격과 둘째 줄 분양받은 가격 넷째 줄 그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덩어리가 크니까 관리총 둘째 줄 관리총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있을 때까지 그 사이사이에 찌끔찌끔 나눠낼 수 있다. 액수 확정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죠. 동그라미 4번 행정법 특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들이고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문제 169쪽이요. 1번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맞죠. 동그라미 2번 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승 구역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에 있는 대제 공유주민을 교부할 수 있다. 1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옆에요. 환권이 기본 뭐냐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 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환권 그대로인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줍니다. 그림 옮겨 쓰시면 도움되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돈 받고 나갈 수도 있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요것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줄 수도 있고 아파트 한 채 줄 수도 있고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써놓은 거고요. 2번 맞고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사승 긋고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승 긋고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사승 긋고요.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없다 X요. 원칙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싹 나가라. 기타 권리자, 소유자, 기타 권리자 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가 원칙. 첫째 줄 끝에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승 긋고요. 맞죠? 거의 대부분 다 시장군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습니다. 해당 관리처분 계획 중지할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 X요. 인가 받아야죠. 중지가 큰 변경이죠.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밟습니다. 첫째 줄 인가 받았으니까 둘째 줄 인가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 X 분양 X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죠. 동그라미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사승 긋고요. 따로 정할 수 없다 X요.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기본 원칙. 근데 재건축 민법 조건은 전원 동의 해석하면 그렇게 가라고요. 문제 없는 거죠. 옳은 것은 2번. 다음에요. 2번 문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짝수는 틀린 것만 짚죠. 근데 또 옳은 것이 많으면 틀린 것도 양이 많습니다만.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페이지 143 요약집 143쪽에 있고요.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처리한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 신청 기간 X 종료일 X 다음날부터 150일 X 90이죠.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원리돼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지금 그쪽에 첫째 줄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쫑파티 한 날이 아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이죠.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확정되니까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청산한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때 포함시켜야 될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X요. 뭐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 들어가고, 동그라미 2번 분양 예정, 대지건 주물의 추산액 들어가는 거죠. 뭐 3번 틀렸고요. 뭐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 주물의 명세 및 정비구역 지정 X요. 그러니까 고시가 있은 날을 한 기준으로 한 가격이죠.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로는 거리 아닌데 과로에 사업시행인가 표시하시고요. 사업시행인가. 그게 첫째 줄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 주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 계획 확정하고 세 번째 계획 세우는 거니까 두 번째 계획이 기본 그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뭐 4번, 5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그러니까 권리 명세 및 평가액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요. 5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페이지 144에 있고요. 종전 토지건 주물 대신에 새 토지건 주물, 종전 토지건 주물의 소유권과 가격, 기타 권리, 그 다음에 기타 권리 중에서 가장 약자인 임차인 세입자 그 명세 다 써놔야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 몇 명이요? 480 쓰시고요. 480명이 1주택 공유한 경우 공유자 수만큼 X요. 각각 X요. 합쳐서 그냥 1주택이죠. 하나를 480명 공유하고 있어봤자 한 채입니다. 그냥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한다. 뭐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146쪽에 있고, 뭐 나머지도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한쪽 넘어오셔서 그다음에 5번이 틀렸고요. 이렇게 양이 많으면 글자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무슨 윤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앞에 페이지 148 요약집 148쪽에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 토지건 주물 소유자 재산권자 등 권리자는 대지건 주물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효과 세 글자 뭐예요? 곧 철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앞에 나가라 쓰시고요. 나가라 고상하게 6글자 뭐라고 하고요? 사용수익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 잠깐요. 요약집 148쪽.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옆으로 좀 미시고 그냥 그 문제집 두 쪽, 요약집 두 쪽이 가장 편합니다. 148쪽 4장 3절.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효과. 그러니까 1번 나가라, 2번 나가라, 3번 나가라 인 거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1번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 그러니까 2번 사용수익 정지, 3번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뭐예요? 나가라. 6글자 뭐라고요? 사용수익 정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계속이요. 문제 172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둘째 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첫째 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 둘째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인 거죠. 처분 X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뭐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5번이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뭐 4번 앞에 페이지 147 요약집 147쪽에 있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택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 분양
그냥 문제예요. 아니, 나중을 위해서 쪽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계속이요. 동그라미 4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둘째 줄 앞에 사선 긋고요.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변경 나왔습니다. 변경 나와 있으면 몇 줄이요? 세 줄이요. 둘째 줄 뭐고요? 중요한 변경. 셋째 줄 경미한 변경. 뭐 그건 또 올라야죠. 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A, B, C 세 줄이 있다고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 변경이 나와 있다고요. 변경이 나와 있으면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다 밟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변경에 뭐도 있냐면 뻔한 변경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1% 그런 경미한 것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1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5가지와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관리처 분계획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7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에 둘째 줄에 칠판이요. 총회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가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총회 거친다라고 하는 건 기본이죠. 여기 관리처 분계획 총회 거쳐요 안 거쳐요? 그건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지금 문제에 써져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 둘째 줄에 칠판이요. 총회를 거치냐 총회를 안 거치냐 지금 문제를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뭘 거친다고요? 총회를 거치는 거죠. 또 관리처 분계획 중요한 거니까 다 뭐 거치고요? 인가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만들어 내시는 거고 이것까지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냐 경미한 거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까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택 분양을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 안 받겠다고요. 아이고 어쩌게요. 소문서 어쩌게요. 근데 임대주택에 들어오긴 한대네요. 그러면은 조합은 나머지 조합원한테 큰 피해 비쳐요? 아니죠. 경사난내인 거잖아요. 조합원에게는 원가로 팔아야 되죠. 100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일반 분양 180 덤태기를 붙여서 조합원 전 나머지에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경사났다고요. 뻔한 건데 피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경사난 건데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총회 X요.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뒷부분이 다 틀린 거죠. 4번이 답이 되고요. 8번 문제요. 주택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관리처 분계획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뭐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공통돼서 진행되는 것들은 많지 않죠. 아무튼요, 뭐 동그라미 모르는 것이니까 다 언젠가는 또 짚어보셔야 될 테고 동그라미 1번 앞에 145 요약집 145쪽이요. 2번 144, 3번 146, 4번 146. 5번 144인 거고요. 옳은 것은 4번이죠. 재건축 사업에서 한 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둘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맞죠? 법에 엉망진창 꼬여있지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아가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너무 좁은 토지를 추간자라도 현금청산은 불어된다. 불어 X요. 어느 기준선이 안 되면 돈 줘서 내보내야죠. 청산해야 됩니다. 2번 분양 설계 숫자로 몇 개요? 80개 언제 알아요? 분양 신청기간 만료.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다 X고요.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에 알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2인 이상 몇 명이요? 480명이요. 480명이 1주택 공유한 경우 2개 X요. 몇 개요? 1개를 주는 거죠. 1개 주택을 공급합니다. 동그라미 5번 관리처 분계획에 분양 대상에서 소유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X요. 다 쫓아가는 거죠.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자체가 148쪽 요약집 148쪽에 있고 문제예요.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나가라 인 거죠. 사용 수익 정지 나가라. 언제부터요? 2번, 3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은 때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까지이죠. 동그라미 2번이죠. 답 2번이고요.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이지. 동그라미 3번은 제일 끝에 다음날 X요. 밤 12시지 다음날 또 24시간 더 뒤로 쳐지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10번 문제요.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동그라미 2번 틀렸고 2번 앞에 148 다 이제 그 자리니까 거기 찾는 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선 거고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장수의 허가를 받아 사선 거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이가 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사선 거고요. 거기까지는 맞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라도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전사고, 그다음에 우범지대 우려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이 철거되면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어 건축물 철거와 동시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도 소멸한다. X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뒷문장은 다 틀린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내 거 다 집 철거하면 권리 싹 없어져 버린다. 누가 동의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이 다 틀린 겁니다. 11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 시 용의권자를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기타 권리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요, 아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틀린 것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앞에 페이지 150, 요약집 150.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동그라미 2, 3, 4, 5 묶으시고 2, 3, 4, 5가 한 세트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이 틀렸고요. 2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 철거로 가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보증금 돌리도 동그라미 3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성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X형. 시행자한테 돈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75쪽이요. 권리 이전, 그 다음에 청산금이 있고 기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문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전 고시라고 하면. 옳은 것은 4번인데요. 동그라미 1번 앞에 150, 동그라미 2번 151, 3번 151, 4번 151, 5번은 요약집에 없고요. 4번쯤은 보시죠.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선 그고요.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등등 기타 권리는 등기된 권리는 사선 그고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소유권 이전하면 기타 권리 자동포함으로서 달라붙는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틀렸죠. 둘째 줄 끝에 받아야 한다. X요. 둘째 줄에 준공인가와 첫째 줄에 시장군수를 연결하시고요. 정비법 대부분 도장 다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인 거죠.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합니다. 지한테 검사할 리는 없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X요. 그 첫째 줄에 준공인가에다가 전체 검사 쓰시고요. 전체 검사 받아서 쓰는 게 원칙이죠.
준공인가 받아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부분검사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빼고 부분검사 다 됩니다. 첫째 줄 끝에 사용에다가 부분검사 쓰시고요. 첫째 줄, 둘째 줄 이어지는 사용허가가 준공인가 전체검사 이전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부분검사 받아서 쓸 수 있다. 시장군수는 부분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검사, 부분검사 다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사선거고요. 분양받을 자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 한 두째 줄 가기 전에요. 첫째 줄 끝에 고시안, 그 다음에 갈매기, 나르담이죠. 날의 다음. 나르담, 페르시아 유적지 빠지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6문제, 8문제는 나르담, 밤 12시 걸려요. 좀 에어컨 돌아가고 있나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고요. 예, 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르담이고요.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택공사,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중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사선 긋고요. 둘째 줄, 그 뒷부분 싹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보셨듯이 시장군수가 중공인가를 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5번, 공적 주체가 그것도 다른 법에 의해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다 처리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할 필요 없죠. 또 할 필요 없다. 5번, 둘째 줄 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4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앞에 페이지 151이고요. 시행자는 공사원료의 고시, 공사의 완료의 고시가 있는 경우 사선 긋고요. 14일 X 이내 X 지체 이시 지체 없이인 거죠. 개발법은 신도시 건설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유 있게 가도 되죠. 지체 이시. 정비법은 이미 사람들 살고 있었고 새 아파트 넘겨줘야 되니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사선 긋고요. 새 지적도 만들고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에게 통지하고 사선 긋고요.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넘겨줘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완료 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X형.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역시 요약집 151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선 긋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다 틀려 있는 거고요.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사선 긋고요. 그 사이가 다 틀려 있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앞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인 거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고시하면 넘어가죠. 그러면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옳은 얘기들, 뻔한 얘기들 몇 번 보는 거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절차 순서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1번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 그거는 그냥 한 세트로 묶으시고요.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이 뭐예요? 새 지적도를 만드는 거죠. 새 지적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정한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 정비사업 시행시 대지건축물 분양받으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언제예요? 5번이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6번 정비법 청산금 둘째 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는가? 답은 3번 5년이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청산금 설명으로 틀린 X요. 4번 틀렸고, 4번 앞에 152
약집 152조. 청산금 징수할 권리는 사승급고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에 갈매기의 다음 날이죠. 뭐 밤 12시는 먹다 이건 다 하시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 틀렸고요. 5번 앞에 페이지 152.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모든 X 사업시행자는 X, 그러니까 직접 X,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째 줄의 징수에다가요. 징수 아래 두 줄이요. 징수 행정처분. 두째 줄의 징수요. 징수는 행정처분이죠. 따라서 행정청, 정비법의 행정청은 누구고요? 그 아래 줄이요. 치장분수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짝대기 긋거나 뭐 화살표 긋거나요. 4% 쓰시고요. 그래서 시장분수가 아닌 자는 시장분수에게 징수를 부탁하게 되죠. 징수를 위탁하면 수수료 몇 퍼센트 뗀다고요? 4% 떼는 거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뭐 9번 이하 뭐 별별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렇죠? 전문관리업자 옳지 못한 X예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러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아래다가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건 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래도 전혀 몰라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무슨 법에 있고요? 중개법에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등록 취소, 중개업 등록 취소에 대해서요. 자격 취소가 따로 있고 등록 취소가 따로 있잖아요. 등록 취소, 그러니까 누구 시켜서 등록하면요? 사유 시켜서요. 그냥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있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큰 잘못이요, 작은 잘못이요? 큰 잘못이요, 작은 잘못이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걸 고르래요. 큰 잘못이 몇 개래요? 지금 5개 중에서요. 이 문제에서요. 하나인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기준의 미달. 2번 다른 사람에게. 3번 보고 허위. 4번 고의과실로 재산산 손실. 3년간 2회 이상. 둘째 줄에 6월 X요. 그건 당연히 틀린 거죠. 칠판이요. 이건 뭘까?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3212일 수도 있고 321일 수도 있고요. 312 부대, 321 부대는 다시 이제 자주 어딘가에 나오잖아요. 312 부대요.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합쳐서 얼마요? 아까 중개법에 숫자가 다른가요? 중개법에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기간 합산 통산해서 다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다르군요. 그럼 그냥 여기다 쓰시고요. 10번 문제 아래다 쓰시고요. 312 부대입니다. 아니면 321 부대요. 일본 나쁜 놈들 731 부대가 있었잖아요. 독립군 잡아다가 생체 실험했던 나쁜 놈들이요. 여기는 321 부대, 312 부대입니다. 됐고요. 3년간, 이거 9번 문제 있어요. 9번 문제요. 9번 문제 동그라미 5번. 3년간, 그렇죠? 9번 문제 동그라미 5번 틀려서 5번이 답이고, 3년간, 2회 이상, 영업증 처분자로, 정지, 처분받은 기간 합산해서 12개월 이상,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 X요. 초과래요. 초과한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이상과 초과 꼭 와서 시험 나오진 않는 거고요. 10번 문제요. 7번 보시죠. 지금 321 부대, 321 했죠. 그게 합쳐서 1년이 됐든, 합쳐서 12개월이 됐든 된 거고요. 다음에 뭐고요? 부정한 방법이요. 다음에 뭐가 있고요? 되어했다고요. 이건 센 잘못들이죠. 큰 잘못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서 쓰면 되는데 왜 이 고생하세요?
빌려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시켜서 등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매니시키면 모르는데 왜 사유시켜서 등록을 했어요? 거짓 부정한 방법이 있는 거죠. 부대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행정법에 그러니까 공법만이 아니라 중개법도 관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행정법에 한 10개 법이면 6개 법은 3, 2, 1, 2 부대는 다 붙어 있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번 문제 5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10번 문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뭐 10번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괄호 열고 125 괄호 닫고, 뭐 9번 문제도 역시 똑같이 괄호 열고 125 괄호 닫고인데, 뭐 125쪽에 뭐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얘기가 토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설치 및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그러니까 뭐 11번 문제는 문제도 이상하게 꼬여있네요. 아무튼 뭐 기출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이 한 세트고,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이 한 세트인데, 그러니까 1번, 3번은 요약집에 있고요. 153쪽.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61쪽, 괄호 열고 61쪽에 그 언저리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요. 먼저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뭐 이거까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먼저 동그라미 1번, 3번이 한 세트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대지건축물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 건축물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때는 우선 매수에 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한다. 뭐 그런 날짜야. 우리 시험거리도 아니고 하고요. 보시죠. 뭐 뜻은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3번이요. 어디에 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 쪽으로는 그래도 새 상가들이 들어서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해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 노후불량건축물이 일정 수가 돼야 된다. 일정 비율이 돼야 된다가 있습니다. 여기다 큰 새 상가를 합치면 정비구역 요건에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요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사업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해놓고 사람들 날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날라달 수 없으니까 도를 내기 위해서 여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 상가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건물값은 받지만 목적한 대로 쓰니까 지금 내가 한참 집 지어서 우리들 식구랑 살라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값 줄게 나가.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쪽에서 그냥 콘크리트 값만 주면서 내쫓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분 안 좋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철거를 당한 겁니다. 철거를 당했으면 아까 120대 짓는다고요. 몇 명에게요? 100명에게요. 80명 신청했고 20명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40개 남았죠. 이거 일반 분양할 거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와서 살 건데 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요거는 먼저 살 수 있다. 당연히 이건 허용해 줘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각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뭐 동그라미 2, 4, 5는 전혀 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라미 2, 4, 5의 기본 내용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날짜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요약집 61조 보시죠. 그러니까 61쪽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있죠. 뭐 그 61쪽에 제일 아래 표요. 뭐 그 표로 보면 뭔 소리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림 보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가는 꼬불탕 고갯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새 도로 만드는데 70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새 공공시설이니까 어디로 자동방으로 넘어가고요. 관리청으로 자동방으로 넘어가고요. 용도 폐지된 도로 이 전체 매각 했을 때 비용이 그러니까 100이 생긴다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여기에 행정청이면 얼마를 다 가져가고요. 100을 다 가져가죠. 좋은 데 쓸 거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70만 들어서 주고 100을 가져가요. 무슨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나쁜 사람이죠. 얼마어치만 끊어 가져간다고요.
75치만 끊어 가져간다고요. 뭐 이건 아시는 거죠? 뭐 이건 아시는 겁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180쪽. 그러니까 문제지 왜 180쪽. 동그라미 2, 4, 5인데,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시정비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공기업과, 그러니까 민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쪽 국토개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에,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국토개법에서 이러고 도시정비법은 이러니까 여기 공기업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 갖고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지네들도요. 이 제도의 기본 취지가 뭔지를 아시냐라고 하는 게 초점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구분하는 건 초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언제 넘어가냐 그 귀속 시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정비와 시설은 사선 긋고요.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몇이요?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소용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짚었으니까 짚어야죠. 그러니까 2, 4, 5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귀속식인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끝에 그러니까 통지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통지에다가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동그라미 없는 1 쓰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두째 줄 준공인가된 때 준공인가에다가 숫자 2 쓰시고 준공인가된 때 그러니까 된 때 X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 따로 쓰시고요. 그래서 귀속 시기는 시장 군수가 관리청에게 이 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공인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지한 때 귀속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예요. 보시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춰서 가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이 숫자를 지워버리고 동그라미 5번 숫자를 지워버리고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밑에서 두째 줄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관리청의 그러니까 시행자는 사선 그고요. 관리청에 귀속될 기반시설과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사선급 종류와 세목을 사선급고요.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한다. 공사 끝나기 전에 요렇게 주고 넘어가고 나한테 올 거다 통지하는 거고요. 밑에서 넷째 줄이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반설은 사선급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그러니까 이 준공인가 표시했고요. 된 때 X 뒤에 거 두째 줄 뒤에 거 싹 X 그 다음에 아무튼 준공인가가 있었죠. 준공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목록은 다 서로 확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그 관리청에게 이 사업은 확실히 내가 도장 찍어서 끝났습니다. 준공인가 통지한 때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뭐 귀속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아무튼 뭐 곁가지 사항이고요. 자, 뭐 계속 아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별표 5개 이상이요. 60점이요. 아니 50점이요. 그러니까 3개, 4개요. 그러니까 70점이요. 그러니까 별표 갖고 공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약집과 문제집을 병행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험 출제된 걸 공부하시는 거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걸 공부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사장 건축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